안녕하세요. 파이프맨입니다. 자, 주식 종목 스터디 3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연말 배당을 위해서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주 찾는 영상이고요. 지난 2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 수익률 상위권 중에 베트남 개발 ETF 분배금 지금 완료돼서 날라가고 동양고속 분기배당이니까 해당 안 되고 두산 분기배당 해당 안 되고 대동전자는 2화 영상에서 스터디를 해봤고요. 자, 이번 3화에서는 웅진 싱크빅을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싱크백의 배당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웅진 싱크백의 주가가 2,730원인데 지난 배당금이 310원이었어요. 그러면 11.37%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배당금이 310원이었고 수익률이 11.30%가 나오는데 그럼 과연 진짜로 11.37%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 스터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웅진신급에게 배당금을 예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배당 이력을 보면 과거 3년의 배당금 이력을 보면 3년 전에는 안 줬고 2년 전에 122원, 1년 전에 빵원이었어. 그리고 지난번엔 310원이었어. 그래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요. 올해 초에 이런 공시가 하나 떴더라고요. 웅진싱크빅에서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 성향 50% 이상 유지를 지향한다. 여기서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당기 순이익분의 배당 총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배당으로 줄 거냐.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50%라는 얘기는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의 절반은 배당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50% 이상이니까 절반 이상 배당으로 주겠다. 이런 공시가 떴어요. 왜 그러냐? 투자자의 주주 친화 정책 규모 예측 가능성 강화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그러니까 주주들의 가치를 높여주겠다.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좋네. 배당을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주주 환원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분기 배당을 시도했어요. 원래는 1년에 한 번 결산 배당만 하다가 이제 분기 배당을 시도했는데 1분기 배당에 실패했어요. 뭐지? 하고 보니까 배당 업무 진행 중 배당 기준일 명부 확정 절차를 사전에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배당금 지급 결정 취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관련 이제 기사도 막 나오더라고요. 웅진싱크빅 어이없는 실수 주주 명부 없어 배당 못해. 주주 명부를 폐쇄해 3월 31일자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가려내 했다. 그러니까 배당금을 주기 전에 우리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확정을 딱 짓고 땅땅땅 자 여기까지 마감 해놓고 이제 마감된 명단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배당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주 명부를 폐쇄해야 되는데 이거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이 IR 부문이 대대적으로 인력 유출이 이뤄졌다. 그러니까 이제 어 뭐 저기 이직을 하신 거죠. 많은 분들이 이직을 하셔서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는 직원이 이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뭐 이런 해프닝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1분기 분기 배당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어요. 그래도 2분기에는 배당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주에 대해서 40원씩 배당을 했고 총 배당 규모는 46억 규모로 2분기는 배당을 했어요. 2분기를 이미 배당을 해버렸으니까 3분기도 이미 배당해버렸으면 우리가 연말에 배당받을 게 얼마 없잖아. 3분기는 어떻게 됐을까? 찾아보니까 3분기에도 배당이 없었어요. 배당 공시가 없었고 이제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2분기 배당할 때 나왔던 기사인데 이번 반기 배당은 1분기 배당이 불발된 데에 따른 결정이고 그러니까 1분기 배당을 못해서 이번에 이제 2분기 때 배당을 했다는 거고 3분기에 배당을 할지는 추후 실적을 보고 결정할 사안이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3분기에도 배당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4분기에는 어떻게 될까? 4분기에는 배당을 줄까? 4분기를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그러면 실적을 봐야 되는데 자, 파란색은 매출액이고요. 매출액은 왼쪽 축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누적이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 1,600억 매출, 그리고 2분기까지 3천억, 3분기까지 4,800억. 그래서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고 이제 빨간색은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고 오른쪽 축을 봐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17억 적자였죠. 그런데 2분기까지 누적은 플러스 32억. 그러니까 이제 1분기 적자를 만회하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32억이 됐고 3분기에는 거기다 더 올라서 121억까지. 그래서 누적 영업이익이 현재까지 121억이다. 그러면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는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되냐? 1분기까지 마이너스 74억이었다가 2분기까지는 마이너스 28억이었다가 3분기에 이번 분기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왔죠. 플러스 66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4분기까지 이제 4분기까지 해서 최종 누적 1년간의 누적은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뭐 예측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초보적인 초등학생 같은 방법으로 예측을 해볼게요. 그냥 직선을 그었습니다. 여기 누적 그래프에서 직선을 쭉 그어갖고 그냥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대충 보고 그러면은 이제 4분기까지 누적이 대충 한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조금 잘 쳐줍시다. 잘 쳐줘서 150억까지 늘어났다. 단기순이익이 150억까지 늘었다라고 했을 때 20년도 단기순이익이 150억이다. 그러면 아까 배당 성향이 50% 이상을 유지하겠다 했으니까 만약 50%라고 치면 배당 총액이 75억이 되겠죠. 150억에 75억 정도는 배당을 하겠다. 근데 상반기에 아까 이미 46억을 배당했죠. 그러면 75억 배당할 건데 46억을 이미 배당했으니까 남은 거는 29억이네? 그럼 4분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29억이네? 그럼 이걸 주당 얼마냐? 주당 25원이네? 주당 25원이면 배당 수익률이 0.9%네? 11%를 예상하고 봤는데 0.9%? 그건 좀 아쉽죠? 근데 이거는 정말 바보같이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이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거기다 마이너스로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거는 되게 초보적인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은 이 정도 예측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19년에 310원 줬을 때 이때는 1410억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2배 이상을 배당했다. 그러니까 310원을 준 거죠. 적자인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많이 했다는 거고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배당 가능 이익에서 50% 이상을 배당을 한다는 것은 결국엔 모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자금 통로를 마련해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웅진신급에게 모기업, 웅진이 웅진신급에게 주식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거의 절반 이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배당액의 거의 절반은 웅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업에 이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자금 통로를 마련해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의지가 쉽게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얼마를 배당할지는 미지수인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310원을 배당을 줬다면 이번에는 플러스니까 충분히 250원도 줄 수 있는 거죠. 250원을 준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0.9%가 아니라 9%가 되겠죠. 9%면 할만하죠. 9% 할만하다. 그래서 25원을 줄지 250원을 줄지 이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거죠. 25원 줄 것 같아. 0.9%일 것 같아. 안 사.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봤을 때 딱 눈치 보니까 250원은 줄 것 같아. 9% 가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꾸준하게 일정 수준 배당을 하는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는 얼마를 줄지 예측을 해서 배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으니까 저의 이 초보적인 예측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매력적인 고배당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